안녕하세요. 영어가 설레이길 바래. 설레는 영어 설레영 이슬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올려드린 주제 제목 요지에 이은 지칭 추론과 도표 그래프 유형인데요. 고3 버전이고요. 사실 이 지칭 추론과 도표 그래프의 유형은 언뜻 보기엔 좀 쉬워 보이죠. 하지만 간혹 실수를 하게 되는 유형이고 빈칸 간접쓰기 문제 전에 나와서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유형들이죠. 그래서 오늘 스킬을 제대로 배우셔서 다시는 틀리지 않는 유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당연히 빈칸과 간접쓰기 문제 풀 때 영향이 많이 미쳐지니까요. 꼭 맞추고 들어가는 유형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올려드렸던 강의의 자료와 그리고 충분한 문제 풀기를 위한 연습 자료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신 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해를 풀 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독해 문제란 먼저 빨리 정확한 답을 찾는 사람이 승자다. 먼저 빨리 찾기 위해서는 사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풀기 너무 버거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 지문을 다 읽으면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봐야 되는 부분만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스킬이 필요하죠. 그리고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빠르게 주어 동사만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주어 동사 파악하기도 많이 어렵죠. 고3 지문은. 그래서 구조 분석을 충분히 연습해서 쓸데없는 아이들은 지우고 주어 동사만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스킬을 익힌 뒤에 연습 문제를 풀 때에는 내가 고3이라고 어려운 고3 문제만 푸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고1 문제를 통해서 쉬운 문제를 통해서 스킬을 충분히 익힌 뒤 내가 정말 자연스럽게 문제의 스킬을 대입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됐을 때 어려운 고3 문제도 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연습하셔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의고사 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고3 문제보다는 뭐 고1, 2 지문을 풀어서 연습하셔도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오늘 지칭 그리고 지칭 추론과 도표 그래프 문제를 들어가 볼 건데 일단 스킬들을 배워보고 그 스킬을 적용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칭 추론의 첫 번째 스킬은 일단 우리 문제가 밑줄 친 he 또는 she가 가리키는 대상의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나올 텐데 이때 he 또는 she 이것에 해당하는 인물이 대체 몇 명이 등장하는지 인식하고 읽어내려가야 됩니다. 왜요? 그러면 그 인물이 원래는 2명인데 주체된 인물은 2명일 뿐인데 중간에 한 명이 껴요. 예를 들어 뭐 she라면 그 mother, daughter 이렇게 2명만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grandmother를 낀다는 거죠. 근데 이 grandmother는 그냥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한 명의 그냥 대상일 뿐 주체가 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그 대상을 마치 주체처럼 해석을 해서 원래는 mother, 엄마가 한 행동처럼 해석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한 행동처럼 해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이 오니까 정말 주체에 해당하는 인물이 몇 명인지는 제대로 인식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각 문장 안에서 뭐 주어가 있으면 동작을 하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어떤 대상이 끼기 전까지는 그 동사 그리고 주어는 뒤로 갈수록 계속 똑같은 주어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만약에 mother에 해당하는 뭐 제인이라는 여자가 뭔가 행동을 했어요. 근데 뒤에 she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she는 중간에 어떤 대상이 끼기 전까지는 그 mother인 제인이라는 행동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신다면 제가 문제 적용할 때 한 번 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이용해서 해석해 내려갈 때에는 1, 2번에 가장 먼저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 보기 1, 2번을 가장 먼저 대상을 파악해서 1, 2번이 같은 대상이라면 3번이 다른 대상일 경우에 자연스럽게 3번이 답이 되죠. 그럼 뒤집어서 1, 2번이 다른 대상이면 2번과 3번이 같을 때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만 정확하게 대상을 파악하고 해석을 하더라도 정답을 맞출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 2번부터 먼저 잘 파악을 해주고요. 그다음 앞에 나온 1, 2번의 스킬을 이용해서 같은 대상끼리는 같은 표시를 해가면서 혼란스럽지 않게 답을 찾아 내려가 봅니다. 자, 이런 스킬 3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고3 지문은 보시다시피 고1 지문과 달리 문제의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가 길죠. 그리고 주어 동사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앞에 나왔던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다른 이름 붙여서 막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걸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장치들을 어떻게 뚫는지 어떻게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저랑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밑줄친 he가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시작하는데 저와 함께 가볼게요. 일단 앞에 이 지문은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이 서론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At the time, 그때에 마크 등장합니다. 네모 표시해줄게요. 마크가 was not familiar with. familiar with는 뭐뭐에 뭐 잘 알다, 뭐뭐를 잘 알다, 뭐뭐 익숙해지다 뭐 이렇게 쓰이는데 not이 붙어서 뭐뭐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뭐를요? The publication. 그런 출판물. 어떤 뭐 출판되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was curious about it. 그 출판물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죠. 호기심이 있었죠. 그럼 다른 대상이 낀 적이 없으니까 이 그는 누구죠? 마크죠. 마크가 호기심이 있었고 after이라는 전치사가 쓰이고 뒤에는 명사든지 명사구든지 명사절이 오게 되겠죠. 보니까 더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이 등장하면서 이 부사장이 말했을 때 그에게 그는 누구일까요? 마크밖에 안 나왔으니까 마크에게 말을 했을 때 뭐에 대해서? 매거진 그 잡지에 대해서 말을 했던 그 후에 한 후에니까 지금 이거는 뒤에 나올 진짜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그냥 보탬이 되는 문장이에요. 주체가 되는 문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주체가 된 인물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마크한테 그 잡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 마크는 몰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계속 마크입니다. 마크는 made a mental note라고 그랬는데 make a mental note가 명시마다 머리에 기억해두다예요. 뭐를요? to subscribe, 구독할 것을. 그것에 대한. 그것이 뭘까요? 매거진이겠죠. 그러니까 부사장이 어떤 매거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매거진을 내가 모르니까 나 그거 구독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러나 그의 fellow collover, 차를 사랑하는 어떤 동료, 뭐 차를 사랑하는 사람. 그 차를 사랑하는 사람이 one step ahead, 한 발짝 앞서갔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오는 바이스 프레지던트인지 아니면 다른 대상인지. 어쨌든 주체로 등장한 다른 대상이니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발 앞서 나가서 다음날 아침에 그가 건네줬어요. 그에게 a subscription card, 구독 카드를. 볼게요. 지금 아까 나왔던 앞에 주체가 fellow collover이라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문장이 시작됐죠. 중간에 주체 아무것도 끼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 앞에 나왔던 fellow collover이라는 사람이죠. 답 나왔습니다. 1, 2번이 같았을 때 3번이 다르면 3번이 답이라고 했었죠? 3번이었고 사실 fellow collover은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린 그걸 알지 않아도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대상인 걸 알았으니까요. 마크랑 다른. 됐습니까? 그래서 굳이 앞에 서로를 해석하지 않고 그리고 문장 안에만 집중을 해서 주체만 제대로 파악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서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그럼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에 before making a presentation, make a presentation, 발표하다. 발표하기 전에 저녁에 at a sale conference, 어떤 판매 이런 회의에 마크는 발견한 거죠. 뭐를 발견했을까요? 대절 이하를. 그와 그리고 그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사장은 이 부사장이 누구예요? 판매를 위한 부사장. 뭐의 판매? large food product firm. 이런 큰 음식 상품 회사의 어떤 판매를 위한 그런 프레지던트와 마크는 함께 car lover였어요.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Do you read Car Weekly? Car Weekly는 뭔가 잡지겠죠? 주간 잡지. 차에 관련한 그런 주간 잡지를 읽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읽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물어본 거죠. 그때의 그 마크가 몰랐던 거예요. 그 출판물에 대해서. 됐습니까? 서론을 굳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자, 이 지문에 쓰인 주요 단어와 주요 구문을 보자면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때라는 단어였고 be familiar with, 종종 쓰입니다. 뭐뭐에 대해 잘 알다. 그리고 publication, 출판, 발행이었고요. make a mental note, 말씀드렸죠. 이거 수거, 뭐뭐를 머리에 기억하다, 명심하다. 였고 subscribe, 구독하다. ahead, 미리, 앞서. strike는 치다도 있지만 생각이 들다, 번쩍 들다로 쓰이기도 하고 thoughtful은
또 뒤에 이제 그 부사장을 표현한 단어인데 배려심 있는 생각이 담긴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주요 구문은요. 그 How thought the forties small gesture was 라면서 부사장이 구독카드를 이 마크에게 건네는 상황을 보면서 마크가 얼마나 사려 깊은 작은 gesture, 행동인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how 뒤에 형용사가 쓰이면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how 뒤에 주어 동사가 쓰이잖아요. 지금처럼. 그러면 어떻게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how가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 기억하시고요. how 뒤에 형용사는 얼마나, how 뒤에 주어 동사는 어떻게입니다. 됐죠? 꼭 기억하시고요.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2016년 6월 평가원 지문인데요. 가볼게요. In the summer of 1972라고 하는 1972년의 여름에 The actor, 배우인 안소니 홉킨스는 안소니 홉킨스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은 was signed, 계약을 했어요. 뭔가 사인한 게 아니라 to play,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뒤에 플레이 연기를 한다, 연주를 하다도 있지만 왜 연기인 줄 알았냐면 reading 롤이라고 하면서 in a film이라고 그랬어요. 영화에서 reading 롤 이끄는 역할이니까 주연이겠죠. 주연으로 역할을 할 사인을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베이스로 한, 기본으로 한 조지 피벌의 노벨, 이 사람의 소설인 The Girl from Letrovka 라는 그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의 주연으로 계약을 한 거죠. 되게 좋네요. 근데 보니까 지금 조지 피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주체로 등장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등장인물이긴 하니까 눈에는 이거 둘게요. 그 다음 That is why, 즉 그는 That is why는 그것이 뭐만 이유다. 그래서 그가 여행한 이유인 거죠. 뭐가? 그 런던에. 왜 그런 거예요? 영화를 찍으니까 그 소설을 읽어야 그 인물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찾으러 간 거죠. To buy, 사러. copy of book, 그 책의 카피본을. 그죠? 이 그는 지금 주체가 아무도 등장 안 했으니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인데 이 단어를 좀 외우기 어려우면 포춘이 포춘 쿠키 알죠? 포춘 쿠키 행운 쿠키잖아요. 그거의 반대말. 그래서 불행하게도. 너는 아무것도 뭐뭇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동사까지 부정을 해주죠. 그래서 of the main London bookstore에도 주요 런던 서점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책을. 그래서 그 후에 on his way home, once way home 그러면 뭐뭐가 집에 가는 길에 콤마 있었어요. 콤마 ing.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분사구문입니다. 기다리면서 뭐를요? on underground train, 지하철을요. at Leicester Square Tube Station, 역에서죠. 근데 그는 그때에 발견한 거죠. discarded는 버려진 책 한 권을 본 거죠. lying, 올려져 있는, 들어 누워있는, 내려져 있는 on the seat, 자리에, 어느 자리에요? next to him, 그의 옆자리에. 그러면 그는 어떤 주체도 등장 안 했으니 이것도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그 책은 was a copy, 카피본이었어요. 뭐에? 그토록 찾던 Girl from Petrovka라는 책의 카피본이었던 거죠. 마치 there was not coincidence enough, 충분히 우연이 아닌 것처럼. 그죠? 더 나아가서 was to follow, 뒤따르는. 그죠? 우연이 아닌 것처럼, 행운이 아닌 것처럼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믿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 후에 when he had a chance,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기회, 어떤 기회? 만날 기회. 이 그는 누구예요 또? 어떤 주체도 등장 안 했으니 안소니 홉킨스입니다. 누구를 만났죠? 저자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작가. 이 책의 작가였죠. 이제 주체로 등장합니다. 작가가 등장하는데 홉킨스가 말했어요. 그에게, 작가죠. 뭐에 대해서?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말한 거죠. 피펄 아까 작가였죠? 작가 다른 표시 해줄게요. 등장합니다. 주체로. 그래서 표시해줬고 was interested, 흥미로워했죠.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이 그는 누구예요? 작가겠죠. 작가는 말했어요. 작가가 누구에게 말했죠? 말하고 있는 대상인 안소니 홉킨스에게. 그죠? 그러면 나머지 남은 5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네, 해석 가보겠습니다. 안소니 홉킨스에게 말했어요. 대니아를. In November 1971, 1971년 11월에 그가 빌려줬었대요. 랜드의 PP형 프렌드에게 카피 오브, 그 책의 카피본을 빌려줬대요. 이 슬러시는 꾸며주는 겁니다. 해석 안 해주고요. 그러나 그의 친구가 어땠대요? 잃어버렸어요. 그 카피를 런던에서. 그 잃어버렸던 책을
안소니 호킨스가 찾은 거죠. 신기하죠? 퀵책, 빠른 체크를 했죠. 그 책의 빠른 체크를 한 안소니 호킨스는 발견했습니다. 뭐를요? It was very same copy. 이게 그 카피본이랑 똑같다고. 그 친구가 잃어버렸다. 그 친구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작가였죠. 그쵸? 작가인 author, 그리고 또는 다른 말로 fiffer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지문은 지금 끝까지 읽어야 되는 지문이었고, 지문이 조금은 주어 동사를 파악하기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치자면 중 정도로 어렵게 만들었고, 그다지 인물을 다른 사람 넣어서 어렵게 만든 구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좀 뒤에까지 읽어야 돼서 중간에 그 작가가 등장했을 때 앞에 나왔던 그 노벨을 쓴 작가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확률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인지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걸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대상을 인지하면서 내려가는 거. 주요 단어로는 sign, 뭐 서명하다가 아니라 계약하다, 체결하다라고 쓰였고요. That is why는 그것이 뭐뭐한 이유다 라고 쓰였고, 너는 아무도 뭐뭐한다, 조금도 없다 라고 쓰였고,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뭐뭐인 듯이 라고 쓰였습니다. coincidence, 우연의 일치였고요. turn A into B면 A를 B로 바뀌다, 변화하다. misread는 잃다, 놓치다. 그 작가의 친구가 한 행동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꾸며주는 슬러시는 시간이 없을 땐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주어, 동사 찾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이 구문을 빠르게 해석하려면 중간에 쓸데없는 애들은 지워주면 되죠. 각각 문장 안에서 주어와 동사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석 가능하고 문제 찾을 수 있었어요. 답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도표그래프 들어가 볼 건데요. 도표그래프의 스킬부터 또 알아볼게요. 일단 도표그래프의 스킬 첫 번째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 그래프와 도표의 특징을 충분히 알아둬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데요. 품목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품목 자체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지문 안에서 나왔을 때 그 품목을 해석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 오히려 그 품목을 덩어리로 파악해서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품목도 알아둬야 되고요. 그리고 증가와 감소에 대한 건지, 그러니까 연도별 증가와 감소에 대한 건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의 그 품목의 차이에 대한 뭐 비율을 얘기하는 건지 꼭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서부터 풀어 올라간다인데요. 왜냐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전 1번, 2번 답 나오는 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풀어 올라가고요. 이건 시간을 줄이기 위한 스킬이고요. 마지막, 이 1, 2번의 스킬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때를 위해서는 감소, 증가와 감소, 비교, 그리고 최상급 관련한 단어, 수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면 무엇이 무엇보다 큰 건지는 알아야 그 대상이 뭔지 알아야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고 무엇이 무엇보다 몇 배로 크고 몇 배로 작은 것인지 알아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상을 바꾸어서 A가 B보다 큰 건데 B가 A보다 크다고 해석을 안 하려면 표현 제대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돼가지고 관련한 단어 수거는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꼭 알아두고 문제를 풀어요 이러면 너무 조금 건성으로 보일까봐 제가 조금 준비해 보았어요. 일단 증가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는 주로 increase가 있고요. 그리고 grow도 쓰이고 go up, rise, climb, pick up 등이 쓰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사로는 sharply, rapidly 급격하게, markedly 뚜렷하게, substantially, dramatically 그러니까 급격히로 다 똑같이 쓰이고요. 감소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는 decrease, decline, fall, drop, go down, slip, plunge, slump가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감소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변화와 관련한 부사로는 gradually, steadily, continuously, sharply, slightly, greatly가 있는데 gradually는 점진적으로, steadily도 똑같고요. continuously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다, sharply는 급격하게 변화하다, slightly도 뭔가 조심스럽게 좀 변화하다, greatly는 정말 많이 변화하다 라고 쓰이죠. 최대로 라고 보시면 되고 변하지 않다, 정체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는 remain the same 이라고 해서 유지하다, 같은 양을 이고요. unchanged는 변화하지 않는, have나 changed는 변화하지 않다, significantly 상당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배수 표현이에요. 배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more이 있고 than이 있으면 이 than보다 크다라고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뒤에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as라고 있는데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as 나오면 앞에는 as 해석 안 하고요. 뒤에는 as만 해석해서 이 뒤에만큼 원급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as만큼 뭐뭐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비교급이라고 하는 것은 more를 안 붙이고 그러니까 er를 붙여서 단어 er를 붙여서 비교하는 표현인데 er이 붙어 있으면 비교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보다 뭐뭐한이랑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순위 표현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표현이에요. 뭐 third 이런 거. 뭐 first, second, third 들어보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셀 때 1, 2, 3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셀 때인데 이때 쓰이는 표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EST 표현. 비교급은 어떤 대상과 또 다른 대상이 비교를 하는 거지만 이 EST가 쓰인 최상급은요. 뭐뭐 중에 어떤 그룹 중에 최고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low가 붙고 EST면 가장 낮은 거죠. 최고로 낮은 highest가 되면 최고로 높은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교 표현 중에서 또 뭐 as 구문 확인하시고 해석 안 하고 뭐뭐만큼 큰 이라고 해서 이제 비교급이랑 다르게 쓰일 수 있는 표현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이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가지고 적용을 또 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도표부터 분석하고 들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prospered career earnings and participation rates in the US in 2008인데요. 2008이에요. 선생님 이거 언제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과 우리 뇌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빠릅니다. 보시면 프로스포츠 커리어? 프로로 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경력이 수입이 있대요. 근데 participant 참가율이래요. US에서. 결국 이 질문은 2008년에 미국에서 뭐 6가지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고등학교 관계자 1000명당 전문가들의 수, 그리고 평생 수입의 중간값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 모르더라도 일단은 이 버는 수익과 어떠한 참여율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점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가 있는 이 도표고 그리고 여기에는 점선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리고 여기는 막대 그래프를 나타내는 숫자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잘 보세요. 이 품목. 각각의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점선과 막대 그래프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거 안 보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주어로 쓰일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이거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각각 이 막대 그래프는 A고 이게 B다라고 생각하고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가볼게요. 그럼 5번부터. 자, except for hockey. 하키를 제외하고 라고 했는데 이 하키를 꾸며주는 구문이 뒤에 나와요. 하키 볼게요. 이 하키를 눈으로 읽고 하키가 had more than four professional sport 뭐 블라블라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였어요? 아까? 점선 그래프 이름이었어요. B예요, B. 점선 그래프에서 4 이상이다. 볼게요. 점선 그래프에서 4 이상인가요? 4 이상 맞죠?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하키를 제외하고 나머지인 5개의 스포츠가 모두 이런 거 중요해요. 모두 적대요. 뭐보다요? 1.5 또 B보다 적대요. 점선 그래프에서 적대요. 볼까요? 1.5? 아닌데? 높은 애들 있는데? 그죠? 보니까 풋볼과 베이스볼은 높아요. 아니죠. 바로 답 나왔습니다. 몇 번이요? 5번이 답인 거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비교급 표현을 알고 최상급 표현 알고 여러 표현을 안 다음에 그리고 미리 도표를 분석하고 들어갔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분석 안 하고 그냥 들어간 학생이라면 급한 마음에 Professionals per 1000 High School Participants에서 멘붕. 이거 뭐야? 이거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지? 눈이 막 어디로 돌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또 넘어간다는 거죠. 먼저 분석하고 눈에 익히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쓰인 주요 단어로는 participation, 참여, 관계로 쓰인 단어 풋볼은 미식축구였어요. 사커는 축구고 풋볼 미식축구, 사커 축구 메디어는 중앙값이었어요. 중간값. 그리고 lifetime earnings는 평생 수입이었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 그 5번 풀었던 구문인데요. 어려운 지문이어도 사실 파악해야 될 주어는 여기 있는데
앞에 있는 애가 다 도표는 필요한 구문이긴 해요. 근데 이 하키를 제외하라고 하면서 하키로 꾸며준 애였다는 거. 잘 파악하셔야 됐고 결국 하키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이 어떤지 설명하는 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외할 거 제외하고 꾸며준 애들 다 보고 주어 동사 파악해야 된다는 거 이제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6월 평가원의 지문입니다. 또 분석하고 가볼게요. Western Hemisphere 그랬는데 왜 Hemisphere 보면 이건 반구예요, 반구. 그러니까 서구 쪽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서구의 오일 프로덕션, 오일의 판매. 2010년에. 2011년도는 뭐예요? Proven Oil Reserves라고 했어요. 모르는 단어다. Proven Oil Reserve는 뭐야?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로 그냥 묶어서 가면 돼요. 묶어서. Proven Reserve 보고 막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보고 가볼게요. 이건 오일 프로덕션이다. 2010년 오일 프로덕션. Proven Oil Reserves다. 보고 가보면 여기 있어요. 칠해진 눈금의 막대는 프로덕션이고 빗금친 거는 리저브스래요. 이걸 알고 들어가 봅니다. 가볼게요. 5번부터. 5번에 보면 브라질은 larger, 크대요. proven oil reserves에서. 그죠? proven oil reserves는 그럼 뭐 보면 돼요? 이제 빗금친 거 보면 돼요. 뭐에? 브라질의 빗금친이 12.9는 멕시코보다 크대요. 언제? 2011년도에. 당연히 이건 2011년이었죠. 해당 상황이. 그래서 2011년도에 누구를 보라고요? 멕시코. 멕시코보다 큰가요? 얘가 더 큰 거? 맞죠? 그래서 5번은 맞으니 넘어가고요. 4번 가볼게요. 2011년이라고 한다면 빗금친 것만 보라는 것 같아요. 더 sum 중요하죠. 합계. 뭐의 합계? 이 빗금친 거의 합계래요. 빗금친 거의 합계. 빗금친 애들 어떤 애들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멕시코, 브라질이에요. 누구? 다 주고 다시 가볼게요. 아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멕시코, 브라질이라고 했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멕시코, 브라질. 19.1, 10.4, 12.9. 사실 금방 계산되지만 제가 미리 알려드리면 42.3이에요. 어쨌든 2011년도에 이 세 개의 합계가 아까 선생님이 42.3이라고 했죠? 42.3인데 이게 크대요. greater. 더 크다. 뭐보다? those of 베네수엘라의 것보다. 베네수엘라 어디 있어요? 베네수엘라 211.2죠. 얘네가 얘보다 크대요. 맞나요? 전혀 아니죠. 43.2인데 43.2가 211.2보다 큰가요? 반대이죠. greater이 아니라 오히려 lower이겠죠. 낮은.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지금 도표의 그래프 특징을 파악하고 눈만 제대로 갈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의 표현을 잘 알아서 비교 대상을 잘 보고 뭐가 뭐보다 크다고 하는 건지 뭐가 뭐보다 작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주요 쓰인 단어를 보시면 hemisphere 있었죠. 반구였고요. western hemisphere 그럼 서반구, 서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as for 뭐뭐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란 단어 쓰였고요. sum 합계였습니다. 이건 엑셀에서도 쓰이죠. sum은 그냥 알려드린 거고요. 주요 구문으로는 또 이제 구문을 파악하기 어려운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뭐뭐에 관해서인데 프로브널 리저브에 관해서 필요 없었고요. 사실 어쨌든 이걸 보면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기록한다. 가장 많은 양을 뭐 사이에서? 이러한 나라들 사이에서 2011년도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뒤에 꾸며준 애들 때문에 주어 동사를 목적을 다 파악한 다음에도 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시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제대로 파악한 뒤에 기억하고 눈으로 도표를 파악하는 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도표는 사실 근데 쓸데없는 구문이라고 버리면 안 되긴 해요. 왜냐면 뒤에 그 쓸데없는 지문에 숫자와 막 비교 대상과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주요 대상의 그 주어와 동사는 제대로 파악하고 도표에 눈을 잘 가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지칭 추론과 도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분히 제가 알려드린 스킬을 적용하셔서 연습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본인 것으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